민간 학살 문제를 고민하고 기억한다라는 게 되게 꺼림칙한 일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호소하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으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동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트대 안효상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폴란드 시인 심보르스카는 가장 이상한 세 단어라는 시에서 내가 고요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나는 이미 정적을 깨고 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침묵시키겠다고 해도 침묵시키려는 말이, 침묵시키려는 행위가 이미 침묵을 깬다는 의미이겠죠. 진보와 야만이 교차했던 지난 세기,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고 침묵하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입니다. 최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가에 의해, 다른 민족에 의해 개인들에게 가해진 폭력, 그 속에서 자유와 생명이 위협받았던 일은 당연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럴 때 한국군이 저지른 학살에 눈 감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하지 말자고 나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 가운데 하나인 연꽃 아래의 신민주 대표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민주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연꽃 아래라는 단체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는 그걸 프로젝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연꽃 아래는 2017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저랑 친구 2명이서 3명이서 시작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정말 친구 3명이서? 네네네, 저까지 3명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대학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은 것들 하면서 더 많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름 자체는 이제 1968년에 함의마을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함의마을에 보시면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 위령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 위령비는 2000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지어준 위령비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위령비에다가 문구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위령비였었는데요. 문제는 이 위령비가 문구가 마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잔혹하고 잔인한 문구들만 쓰게 되어서 결국에는 연꽃 무늬로 가려져가지고 네, 완공될 수밖에 없었던 위령비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연꽃이 그렇습니다. 뭔가 진실을 가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연꽃 아래에 진실이 있다?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만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2년 동안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해오셨나요? 처음에 이걸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이 문제를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그러니까 많았어요.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겠다.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알려진 것이 20년, 그러니까 1999년에 당시 한겨레 20일에 구수정 통신원이라는 분이 어쨌든 글을 쓰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 같고요. 네. 물론 또 하나의 배경은 이제 98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유감이다, 과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이제 사과 아닌 사과를 했고, 뭐 그런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네. 그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한 뭐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같이 하자라고 처음에 모였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처음 읽었던 책이 공교롭게도 미안해요 베트남 책이었어요. 저도 얼마 네. 전에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다가 이제 제 친구들이 다 저랑 나이 또래가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충격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하고 더 많은 책들을 읽고 하면서 시작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꽃 아래는 그래서 어떤 네. 목표로 시작하신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 베트남 민간 학살 문제를 기리는 피에타석이라는 그게 있어요. 그 조형물이 있는데 그 조형물이 한국에는 한 2개 정도 설치가 되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아직 베트남에 그것을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뉴스 기사를 보고 알고 베트남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겠다라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형물 하나 세우는 게 네. 왜 그렇게 원대한 꿈이라고 지금 느끼시는 거죠? 아, 이게 되게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라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오는 논리가 이 문제 해결을 베트남이 바라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제일 많이 가지고 와요. 정확히 말하면 베트남 정부? 네네네, 맞아요. 예. 거기서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길 꺼려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있고, 예.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외교 문제상 이 문제를 꺼내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라서 이 비석을 베트남에 짓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엄청 커다란 일이더라고요. 아까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 한국에서 미안해요 베트남? 어쨌든 이 네. 운동이 시작된 게 20년쯤 네. 됐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1월 23일에 집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연꽃 아래가 주최한 집회 맞죠? 네, 저희 단체랑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아, 예. 준비했었어요. 그 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알려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 문제 가지고 했었던 공개 집회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20년 동안? 네, 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1인 시위나 이런 형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가지고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20년쯤 됐으면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조금 의외였던 거는 이 집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한 80%는 청소년이고 나머지 20%는 이제 2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고 네, 그렇게 인원 구성이 되어서 되게 신기했던 느낌이 났어요. 네. 그런데 그 집회라고 하면 어쨌든 뭐 그 집회의 목적 혹은 집회 참석자들의 요구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날 집회의 뭐 주된 요구라고 할까요? 주장 이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에 올해 4월에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국가에 청원을 넣었어요. 청와대에. 사과와 진상 조사와 그러니까 베트남 네네네. 민간인 피해자들이 네, 한국에 한국 오셔가지고 정부에 어쨌든 청원을 넣었다 청와대에. 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되게 답변 기간이 넘긴 다음에 되게 늦게 답변이 왔고 그게 9월 달이었어요. 아,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상 진상조사를 안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는 국방부 보유 자료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는 좀 어렵고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조사하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어떤 요약하자면 이런 답변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다시 정확한 사과를 하고 진상규명을 하라라는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69년도였나요? 69년도에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폭리폭럿 학살에 가담했다라고 여겨지는 혹은 거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참전군인 3명을 조사를 했었어요. 불러가지고. 아, 그런 적이 있었군요. 예. 네, 불러서 했는데 이 조사 내용이 진상규명의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민변이나 여러 가지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이 기록을 공개하라고 국정원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고 이게 승소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승소를 했는데도 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일은 뭐 한국에서 다반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공개하라고 법원 명령 이행하라라는 요구안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준비하시던 분들이 청소년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교과서에 베트남 민간 학살 문제를 의무적으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시작된 미안해요 베트남의 어쨌든 시작은 사실을 알고 이른바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또 널리 알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네. 아까 이제 해결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의 해결은 뭘까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저한테 베트남 민간 학살 문제 해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고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에 가까워지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그날 집회 때 찍은 사진 가져오신 게 있는데 그 사진 하나 보고 그거 네. 좀 말씀해 주시고 넘어갈까 하는데 저 사진에 보면 바닥에 네. 그 베트남어로 넌이라고 하고 우리식으로는 이제 삿갓이 있는데 거기 글자가 쓰여 있어요. 저 글자가 네. 뭡니까? 이제 1968년에 목숨을 잃으셨던 분들 중 일부의 이름을 써놓은 네, 단어들이에요. 그럼 일종의 뭐 진원제처럼 지내신 느낌이네요. 네. 처음에 저 모자를 쓰고 같이 다 쓰고 이 집회를 시작을 해서 피해자와 함께 외칩니다. 우리는 진실을 원합니다라는 구호들을 한 3-4번 정도 외치고 저 모자를 바닥에 내려놓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 저렇게 넌에 쓰여진 이름을 보니까 참 가슴 아픈데 가슴 아픈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래서 일단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9천여 명으로 보고 있어요. 9천여 명이다. 네. 근데 그건 현재까지 알려진 거죠. 한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연구되고 알려지고 한 게 뭐 많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99년부터 이 문제가 처음 알려진 때부터 조금씩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사실은 너무 증거도 없고 진상규명이 너무 안 되어 있는 문제이긴 해서 거의 대부분 관점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 실제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죽었고 어떤 부대가 했고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많이 얘기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자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네. 잘못하면 뭐 다른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이 전모는 뭐 네.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군요. 진상규명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연꽃 아래의 이후 활동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안을 만들면서 실제 교과서를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좀 깨달은 게 이 문제가 교과서에 들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교과서에 들어가도 아무도 이 문제를 안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문구만 들어가 있는 거죠.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시험 범위에도 없고 아무도 공부 안 하는 그게 되게 의미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연꽃아래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실제 청소년들 많이 만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는지 언급한 스님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진행해보고 평화교육에 대한 시수 요구 같은 것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장기적인 일이니까 미래에 거시는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과 관련해서 네. 저희 시청자들에게 혹시 뭐 바라는 게 있으면 말씀해 바라는 주시면. 베트남 민간 학살 문제를 고민하고 기억한다라는 게 되게 꺼림칙한 일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감정들을 호소하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으니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그 꺼림칙한 마음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진실을 요구하는 같은 동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꼭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꺼림칙한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국 사회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동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예,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 연꽃 아래 신민주 대표님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베트남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국가주석인 호치민은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이런 시 한 구절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의 꽃을 보게 됩니다. 참 평범한 말입니다만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44년이 됩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지는 55년이 됩니다. 이 시간은 학살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길고 추운 겨울입니다. 이 겨울이 빨리 끝나기를, 그리고 이런 겨울이 다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